안녕하세요. 파산관절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권 중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 채권, 즉 개인회생 채권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들을 절차에 참여시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후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회생 채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은 채권의 성질이나 다른 채권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제에 있어서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 우선적 개인회생 채권과 일반 개인회생 채권보다 여러한 지위에 있는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생 채권은 크게 재단 채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 우선적 개인회생 채권, 일반적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뭐가 있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조세하고 주로 4대 법률입니다. 주로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이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요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조세 우월주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국가의 재정기반 확립이라는 공익상의 요청이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감소하고 본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높이기 위한 파산관제인의 노력이 조세채권만을 위하여 일한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러한 조세채권을 개인회생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채권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의미는 있지만 이게 파산하고 회생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다만 583조 제1항 제2호 소정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할 조세 등은 특별징수한 거 있죠. 원천징수, 특별징수 등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임을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에서는 조세가 재단채권인 게 있고 우선적 개인회생 채권인 거고 이원화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별적 거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개인회생 절차상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법 586조 제415조 1항의 규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입니다. 그걸 갖추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은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소의 임차인도 개인회생 절차상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 목적물의 한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별채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채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준별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규정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 규정에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되는데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별채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법에 따라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 대부료 등과 같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와 같은
징수 순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 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위 채권들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징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채권들을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581조 제2항, 44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유추 적용하여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의 취급,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이 일종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인하여 강제 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의한 체납처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 법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 계획에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 절차 결정 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싹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뭐 파산에서도 후순위 파산 채권이 있는데 주로 뭐 벌금, 과태료, 뭐 추징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뭐 조세 채권, 파산 재단 외에서 발생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에 속하는 것 581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이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생긴 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이자 채권과의 균형상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시 결정일 당일의 이자도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원금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일까지 이자 지연 손해금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 되고 개시 결정일 이후의 지연 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 됩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이건 파산에선 재단 채권이었죠. 파산 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관세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같은 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부터 채무자가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그 계속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위약금은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참가 비용, 채권자의 이의진술서, 작성비용 및 제출비용,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제3의 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그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소송 비용이 재단 채권이 된다는 점은 608조에야 분명하지만 다른 경우의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비용이 608조에 준하여 재단 채권이 되는지 또 법 446조 제1항 3호에 의해 후순위 채권이 되는지는 견해가 갈린다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 추징금, 과태료 4호에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하면 결국은 다른 채권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을 하고 그 대신 비면책으로 박아놨습니다. 2호에 열거된 채권들은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무이자 채권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시부터 기한까지 중간이자, 이자부 채권에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 이자는 후순위 되는 것에 대응하여 무이자 채권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시부터 변제기일까지 법정 유리한 원리 합계액을 채권으로 보고 그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이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 된다고 합니다. 불확정 기한부 무이자 채권이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기한이 불확정 때는 중간이자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당시 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 됩니다.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 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중간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 정기금 채권의 경우 각 정기금을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무이자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정기금에 대하여 기한부 무이자 채권으로서의 중간이자를 산정하여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후순위 채권으로 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를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약정이죠. 그렇죠?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의 취급.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도 그 전액이 변제되는 변제계획은 많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많지 않다. 파산에서는 후순위 채권까지 그 교과서를 보시면 후순위 채권까지 다 변제한 재단채권,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 이 3단계를 다 변제한 사건이 있다라고 각주에 나옵니다. 법인파산책을 보면.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 이제 채무가 한 2,700변이 아닌데 카드 채무인데 LG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왔는데 그 채무가 2,700이었는데 아파트를 이분이 한 1억 2, 3천으로 계산했을 때는 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거 감안했을 때 뭐 1억 한 500인가 1억 1000 정도로 짜게 잡으면은 이제 못 갚습니다. 파산 상태인데 1억 4천인가 5천 정도로 이제 아파트가 상승되면 돈이 다 남습니다. 한 2천 얼마가 남아서 전액 다 변제해야 되는. 근데 그때는 이제 후순위 채권이 매각하는 중에 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일단 그 파산 채권은 전액 다 변제를 했고요. 파산 선고 전까지 이자까지. 파산 선고 이자는 이제 전액 변제는 못했지만 이제 채무자 돌려주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반대하는 바람에 후순위 채권의 일부만 충당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죠. 이건 뭐 읽는 게 무의미합니다. 파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 채권. 그래서 그 개인회생 채권은 4단계라 그랬죠. 파산은 3단계입니다. 그리고 조세에 대해서는 좀 특별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파산을 뭐 어차피 이제 파산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회생을 읽을 때는 파산이 어떤 점과 차이 나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면 좀 뭐 그렇게 이게 공부가 밋밋하진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